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대폭락 결정적인 이유 모르면 크게 후회합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2차 전지가 크게 빠졌습니다. 근데 왜 빠졌냐? 근데 이 빠진 게 긍정적인 신호냐 아니면 나쁜 신호냐 어떻게 봐야 되냐 전망까지 전부 알려드리고요. 모르면 후회합니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에 드리는 이 자료집, 이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모두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론이에요. 트럼프 당선 이후 2차 전지 폭락이 왜 나왔냐? 간단합니다. 트럼프의 IRA 폐지 가능성 때문에 당연히 밀렸겠죠.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서는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준비한 겁니다. 일단 IRA 폐지와 내연기관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전통적 화석에너지와 원자력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러니까 IRA 폐지한다는 것은 친환경에 규제를 먹이겠다는 뜻이고요. 석유, 천연가스, 석탄을 포함한 전통적 에너지가 미국을 강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지원 정책을 뒤집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책을 IRA를 없애겠다라고 한 거죠.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차량에 대한 지원을 전면 철회하고 IRA와 AMPC 세액공제와 같은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왔으니까. 그래서 IRA 법안에 따라 현재 조지아주와 테네시주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요 주에서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투자가 활성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IRA 법안으로 활성화된 곳도 있지만 폐지를 하겠다라고 트럼프가 연일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는 이번에 악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이것 때문에 빠졌으면 그럼 결론적으로 트럼프는 당선이 됐고 이미 그러면은 뭐 대통령으로 안 돼? 그럼 하원, 상원 다 이기면 IRA가 폐지될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폐지에 올린다고 해도 과연 주가가 실제로 빠질까 오를까? 이게 궁금하겠죠. 이거에 대해서 좀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정반대로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0년입니다. 2020년 11월 7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수 270명 이상인 최소 273명을 확보하며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붙어서 승리를 한 거죠. 4년간 2조 달러를 청정에너지 인프라에, 그러니까 친환경에 투자하여 경제 회복과 산업 재건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한 2,800조 정도를 친환경에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구나. 2035년까지 전력 생산에서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탄소 국경 조정세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파리기후 변화 협약에 재가입하여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20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는 2021년도부터 친환경을 밀겠다라는 계획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간단하게 그럼 취임이 2021년 1월이니까 1월부터 그러면은 충분히 친환경 관련된 기업이 상승이 나오거나 우상향이 나오겠대라고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됐냐? 뭐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임기 시작이 2021년 1월입니다. 이때죠. 이거는 팬이라고 해서 실제 미국의 풍력 ETF예요. 그래서 미국의 풍력 ETF가 어떻게 됐냐면은 21년 1월에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계속 1년 넘는 흐름 동안의 우하향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정책에 따르고 그 정책에 따른 흐름을 예상해 보면은 당선되면 친환경에 2,800조가 들어가니까 성장하고 상승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년 내내 급락만 했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어디서? 예, 풍력에서. 그럼 태양광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까지도 열어봤습니다. 퍼스트솔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태양광 기업이죠. 퍼스트솔라 임기 시작하고 우하향 급락세가 대략 6개월 동안 연속으로 이어지다가 반등 좀 나와주나 했다가 더 큰 급락세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친환경 관련된 기업이 오히려 임기가 시작하고 나서 마이너스 50%씩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뭐야? 왜 바이든은 미는 정책의 정반대로 주가가 움직였냐? 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바이든 시기에는 미는 정책의 주가가 오히려 하락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럼 그 다음입니다. 바이든 당선 이후 친환경 급락세가 이어졌는데 그럼 그 전 트럼프 대통령 때 2017년 때는 어떻게 움직였나요? 궁금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됐을 때입니다.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2016년 11월 8일 실시된 58번째 대통령 선거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트럼프가 얘기하던 2017년도의 정책이 뭐였냐? 트럼프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인 ACA,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새롭고 더 나은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겠다라 강조했죠. 뭐예요? 오바마 전 대통령의 뭔가 정책이라든가 잔재를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거는 제약바이오의 악재죠. 건강보험을 없애는 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 협정이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며 협정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거는 친환경의 악재고요. 더불어서 트럼프 행정부는 에너지부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프로그램 예산을 대폭 줄이려고 제안했습니다. 이것도 친환경의 악재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2017년 1월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면은 적어도 제약바이오랑 친환경은 빠지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움직였냐 안 움직였냐. 근데 웃긴 건 뭐예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말한 게 뭐였어요? 대통령만 당선된다고 이 법안들이 다 통과되는 거 아니잖아요. 상원 그리고 하원도 다 이겨야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겼을 때를 체크해야죠. 근데 이때가 다 이겼을 때예요. 누가? 공화당이.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2017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전부 당선이 된 거고 임기가 2017년 1월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 이 공화당의 의석수가 52석이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의 의석수가 46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겼죠. 과반 의석수를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원입니다. 과반 의석수가 218석인데 241석을 얻었고요. 194석을 민주당이 얻었습니다. 이것도 과반수 넘었죠. 그럼 중요한 게 뭐다? 상원, 하원, 대통령까지 공화당이 다 먹었구나. 언제? 2017년도에. 그럼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원하는 정책이나 원하는 법안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방금 전에 우리가 예상을 했던 대로 친환경 빠지고 바이오 빠지고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일라이 릴리입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이죠. 릴리가 딱 1월 1일에 오바마 케어를 폐지합니다. 라는 얘기, 법안이 올라가는 시기에 오히려 주가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대략 60달러 근방에 있는 기업이 대략 130달러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했죠. 하락하는 모습 하나 없이 계속 올라가기만 한 게 일라이 릴리였습니다. 오바마 케어를 폐지한다고 해도 제약바이오는 끊임없이 거의 두
9배 이상의 상승세가 만들어졌더라.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제약바이오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뭐 친환경은 규제를 때린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친환경도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친환경에 아까 얘기했던 퍼스트 솔라죠. 아까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는 급락하던 애가 트럼프 임기가 2017년도 1월에 시작을 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쭉 상승세가 만들어져서 약 3배가량 상승세가 만들어졌더라. 누가? 퍼스트 솔라가. 그러니까 오히려 신재생이 2017년도에 상승세가 컸더라. 국내 2차 전지 기업들도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하는 정책은 오히려 빠지고 없애려는 정책은 오히려 오르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아니, 상원 하원까지 공화당이 다 먹었고 대통령까지 다 먹었는데 왜 마음대로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찾아보면은 이렇습니다. 2017년도에 없애려고 했던 공약이 거의 다 실패했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가 오바마 행정부의 오바마 케어. 공화당 내 반대와 일부 상원 의원의 이탈로 폐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공화당끼리만 동의하면 통과되는 게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세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래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자기네 주에서 지지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원 의원 임기가 2년이고요. 상원 의원도 3분의 1씩 2년마다 돌아가면서 재선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자기네들도 지지율 못 지키면은 결국에는 2년 만에 갈리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 선거 끝났다고 해서 자기네들의 이 자기네 주에 지지율이 떨어질 만한 행동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화당이라고 해서 꼭 지지해 주는 건 아니다. 지지할 확률이 높은 거죠. 도드 트랭크 금융개혁법에 대해서 오바마 행정부에 금융규제법이 있었는데 이걸 또 완전 폐지하려다 실패했죠. 그래서 일부 규제만 완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오바마의 불법 체류 청소년 보호정책 다카라고 하죠. 폐지하려 했으나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폐지 실패하고 규제 실패하고 실패하는 것들이 넘치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하원, 상원 다수당을 얻어도 전 정권의 주요 법안 폐지가 실패하더라. 역사적으로 그래 왔습니다. 아니 근데요, 지금 이게 바이든이랑 트럼프만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과거에는 바뀌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게 뭐냐면 공약 이행률입니다. 실제 미국 대통령이 역대 공약을 얼마나 실천을 잘했냐. 내가 이거 할게, 저거 할게 했을 때 그거를 10개 중에 몇 개나 지켰냐.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은 조지 부시입니다. 재임 기간이고요. 대략 49%. 그러니까 10개 중에 5개는 지키고 5개는 결국 못 지켰더라. 이행률이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개는 못 한다는 소리입니다. 버락 오바마입니다. 오바마는 그래도 이행률이 정말 높았어요. 70%입니다. 이 정도면은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할 정도예요. 아, 대단했네요. 트럼프입니다. 2017년도부터 약 50% 마찬가지예요. 2개 중에 한 개는 못 지켰습니다. 이행률이 그 정도로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 바이든이고요. 마찬가지로 50%입니다. 2개 중에 한 개는 못 지켰고 한 개만 지켰다는 거죠. 근데 그 한 개도 제대로 지켰다, 제대로 이걸 만들었다라고 보기는 힘들다. 과거 제럴드 포드 약 30%입니다. 3개 중에 한 개 지켰고 2개 못 지켰습니다. 지미 카터 약 40%입니다. 뭐다? 10개 중에 4개 지켰고 6개는 못 지켰다라는 거예요.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60% 정반대죠. 4개 못 지키고 6개 지켰습니다. 이것도 정말 상위권이에요. 역사적으로 나올까 말까한 이행률입니다. 평균이 다 45%, 평균이 55%, 거의 다 절반입니다. 2개 얘기하면은 한 개는 못 지킨다라는 거예요.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주가나 이 경제 정책 법안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2개 중에 한 개는 못 지키고 한 개만 지켜주니까. 그게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닌 건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방향의 정반대로, 생각하는 방향의 정반대로 주가가
흘러가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있느냐?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증시가 또 급락하는 거 아닙니까? 2018년도에 미친 듯이 빠졌는데, 아니 그러면은 또 급락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한테 악재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대통령 당선 이후 시장이 급락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트럼프 때뿐만이 아닙니다. 트럼프 정부 때는 2017년 대세 상승 이후 2017년 10월부터 양적 긴축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풀었던 돈을 땡기기 시작하는 시기가 2017년 10월이었고요. 저기 면 11월 정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2008년 이후에 풀었던 유동성이 언제 2017년에 감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오랜 기간 풀어놨다가 그 오랜 기간 미친 듯이 풀었던 유동성을 2017년 11월부터 땡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 때문에 시장이 사실 하락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여기에 뭐 미중 무역 전쟁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핵심적인 요인은 뭐라고? 그래서 유동성이 늘었냐 줄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양적 긴축을 하는데 증시가 오를 수는 없어요. 바이든 정부 때는 왜 하락했습니까? 2020년도에 풀었던 무한 유동성을 2021년 6월부터 테이퍼링을 시작을 했고요. 2022년에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진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친 듯이 풀었던 돈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양적 긴축을 하면서 증시가 밀린 겁니다. 누가 당선돼서 밀렸고 누가 당선돼서 올랐고 누구 때문에 상승했고 누구 때문에 빠졌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타이밍일 뿐인 겁니다. 무한으로 풀었던 유동성을 잡기 위해 2022년 대폭락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그 타이밍이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결론만 내겠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2차 전지가 하락한 이유는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해리스 주요 친환경 정책 기대감이 하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IRA 폐지 가능성 영향도 있으나 법안을 올리더라도 폐지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아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해 봤죠. 바이든 정권, 트럼프 정권에서 밀어주던 기업과 상승하는 기업이 정반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친환경을 규제했지만 친환경 관련주가 두세 배씩 오르기도 했고요. 친환경을 밀었지만 오히려 친환경 관련주가 반토막 나기도 했습니다. 제약바이오 규제했지만 제약바이오가 오히려 두 배씩 올랐고요. 이런 상황이 반복됐다라는 거죠. 결국엔 뭡니까?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은 올랐고 실적이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은 빠졌더라. 결국엔 실적이 핵심이었더라. 이번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2차 전지 눌림 하락세는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왜? 실적이 성장하고 구조적인 성장이 나오는 거는 사실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앞으로 될 거기 때문에 이번에 밀리거나 눌림목이 나올 때가 오히려 기회다라고 저는 매번 강조했고 매번 설명했습니다. 제가 매번 얘기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가능성 때문에 한번 밀리겠지만 그 구간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했고요. 지금 얘기한 거는 2차 전지가 이번에 하락한 건 기회다라고 보는 거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방향성대로 시장이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시장이 그렇게 쉬웠으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분석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지금 저는 기회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비만치료제,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건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무료니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10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가 제약바이오 HBM EUV,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온디바이스 AI, 로봇 자료집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에요. 무료니까요.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11월 7일, 6일, 5일, 4일, 1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국내 이슈 무료로 저희가 장전에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고 앞으로도 운영할 거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무료로 얻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